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자본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바로 그 법안,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 그대로 기업의 운명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법안을 둘러싼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늘 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 이 현상을 정말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건 투자자나 기업이나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사주 소각이 도대체 뭔지, 뭐가 바뀌는지 알아보고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 4가지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입법 시간표를 확인한 다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 전략까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도대체 자사주 소각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이 개념부터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이거 사실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회사가 쿠키를 100개 구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중에 10개를 회사가 다시 사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남은 쿠키는 90개 뿐이니까 더 희귀해지고 가치가 올라가겠죠? 주식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더 이상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안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고요. 이제 논쟁의 핵심은 도입하냐 마냐가 아니라 어떻게 도입할 거냐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 법안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그 운명을 결정할 4가지 핵심 쟁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4가지 포인트에서 최종 결과가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적용 범위, 그러니까 누구한테 적용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까지 포함된다? 와, 이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스타트업의 M&A 전략이나 가족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바로 시간, 즉 데드라인입니다. 자사주를 산 다음에 무조건 1년 안에 소각해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할 건지 아니면 기업들이 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그런 유예기간을 둘 건지에 따라서 시장이 받을 충격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세 번째는 예외 조항 문제입니다. M&A를 해서 회사를 키우거나 직원들한테 스톡옵션을 줘서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데 이런 목적의 자사주까지 몽땅 소각하라고 하면 기업의 성장 동력이 꺼질 수도 있잖아요. 특히 기술이나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이건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다른 방법은 없냐는 겁니다. 무조건 소각이 아니라 주주총회 특별 결의처럼 아주 엄격한 동의 절차를 거치면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게 길을 열어주자는 대안이죠. 한마디로 중요한 결정이니까 주주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앞으로 딱 몇 주 안에 이 법안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월 13일에 열리는 공청회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여기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만약에 일이 착착 진행되면 2월 말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속도전인 셈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측하는지 한번 보시죠. 무려 40% 확률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강력한 법안이 이달 안에 통과된다는 겁니다.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 여러분을 위한 실전 플레이북입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A 시나리오, 즉 2월 내 강력한 법안 통과에 한번 집중해보죠. 만약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3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사주를 전수조사해야 하고요. 둘째, 이걸 1년 안에 소각했을 때 우리 회사 재무에 어떤 충격이 올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꼭 필요한 자사주라면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하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일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모든 경영진, CFO, 그리고 법무팀이 지금 당장 책상에 붙여놔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우리 회사 자사주 현황을 언제, 왜, 얼마나 샀는지 완벽하게 파악하세요. 둘째,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예외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는지,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분명히 물어볼 테니 그 질문에 대비하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소통 전략을 미리 짜두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기다리며 지켜볼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시나리오를 계획할 시간입니다. 정말로 법안의 결과는 몇 주 안에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의 회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겠습니다.